자, 이제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숫자 나오니까 또 급 피곤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몇 개 이런 거 외우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산이죠. 예. 자,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번.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자, 거기다 별표 치시고요. 자,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고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행위제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용도가 지정이 안 된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세분되는 거죠. 종류가 쫙 나눠지는데 세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일단 행위제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기준이고요. 먼저 바로 1번에 미지정.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밑줄.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대요. 이때는 자, 원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즉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동그라미 102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저 지방에서 간척 사업을 통해서 새 땅이 만들어졌어요. 간척지. 그러면 새 땅이 만들어졌다. 용도지역 반드시 정해야죠. 근데 아직 용도지역을 지정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행위제한 안 한다. 그거 아니죠. 지정해 줄 때까지 일단은 무슨 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해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 얘기고요. 왜 그러겠어요? 저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가장 행위제한이 센다라고 그랬죠. 일단은 제일 센 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해서 함부로 이용개발 못하게 하겠다고 취지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가로 2번 미세분. 자,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세분되지 않은 경우 밑줄. 이는 역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적용할 때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면은 보전녹지 동그라미 보전녹지 관리지역일 때는 보전관리 동그라미 지역의 규정을 일단 적용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의 토지에 도시지역으로는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지역 이렇게 지정했는데 우리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다시 16개 세분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냥 도시로만 지정하고 아직 세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도시지역 중에서 일단 무슨 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하라는 거예요? 보전녹지. 이유는 도시지역이라도 개발할 수 없는 가장 행위제한이 센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보전녹지. 일단 보전녹지 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의 토지에 관리지역으로는 지정을 해줬는데 우리 관리지역은 3개 있어요. 보생계. 세분 안 했어요. 그냥 관리지역으로만 지정했다. 그럼 이 토지는 세분해 줄 때까지 일단 무슨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일단 적용합니다. 이유는 보전관리는 나중에 뭐가 될 것? 자연환경 보전지역. 즉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센 지역이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일단은 적용. 그럼 의미가 다 뭐야? 미지정이나 미세분일 때는 일단 행위제한이 제일 센 지역의 규정을 적용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예 지정을 안 했을 때는 무슨 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인데 세분 안 해줬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이 아니죠. 도시지역인데 세분 안 했을 때는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센 것 보전녹지. 관리지역인데 세분 안 했을 때는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센 것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일단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서 매년 물어봅니다. 매년. 그 21회, 22회는 정답으로 나왔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미지정일 때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이 세분 안 됐으면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세분 안 됐을 때는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일단은 적용합니다. 자, 옆 페이지에 보면은 그 26회, 27회 하나씩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그 26회 기출문제는 난이도 상입니다. 좀 뭐 손대 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 5번 지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예제 7번에 5번 지문. 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때는 용적률 즉 행위제한 적용할 때 무슨 지역? 보전녹지 지역에 규정을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매년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와보세요. 8번. 자, 건폐율을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도시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럼 낮은 거부터 높은 거 또는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지역 딱 보는 순간 건폐율 몇 프로 튀어나와야 1분 내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딱 나오면 옆에 또 시험지에다 다 쓰는 거예요. 쫙 쓰는데 한 10분 걸려. 그리고는 틀려요.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매년 무조건 출제, 매년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하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한 문제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세분 되는 거, 요거 이제 다음 과정에서 싹 볼 거니까 막 다음 과정이 너무 설레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과정에서 보고요. 자, 용도지역제는 요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한 우리가 60% 정도 정리했고요. 다음 과정에서는 거의 90% 거의 다 배워야 돼요. 용도지역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자, 몇 페이지 남았나는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용도지구까지 다 할 거고요. 자, 그럼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1번이 뭐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래서 오늘은 1번 그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지 마시라는 게 그 넘겨보면 또 좌절해요. 더럽게 많아요. 하여튼 용도지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넘겨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용도지구, 자 얘는 용도구역,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용도구역하고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나올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출제 비중은 뭐 그닥 높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구자가 붙었습니다. 의미는 일부죠. 일부 토지. 그래서 용도지구는 일부 토지에 자 용도의 쓰임새를 정하는데 여기서 용도라고 할 때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충해주는 역할입니다. 용도지역의 기능 보충 또는 보완.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충해준다 이 말은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높인다거나 즉 증진시키거나 미관, 경관, 안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요. 이때 일부 토지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죠. 일부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국지적으로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도지구는 항상 용도지역에 추가해서 지정합니다. 추가적. 그 말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구 하나만 지정된 땅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무조건 베이스 뭐가 있고 용도지역 거기에 추가해서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그러면 저 용도지구하고 용도지역은 완전 반대다 그죠?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필수적으로 다 지정하는 거고요. 용도지구는 일부 토지에 필요하면 지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세게 할 수도 있고 완화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데 주로 개별적으로 건축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높이라든지 건물의 구조 또는 외관 자 이런 개별 건축 제한을 통해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용도지역 뭐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중심상업지역은 어디 생각하면 돼요? 중심상업지역 여기죠. 강남 같은데 강남이나 종로 같은 중심지역이라고 그랬죠. 도심이나 부도심 그 중심지역의 땅값이 제일 비싸니까 가장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도 높은 거예요. 건폐율은 90% 그 말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의 90% 꽉 채워갖고 짓는 거고 용적률은 1500% 다 줍니다. 1500%면 연면적을 대지면적의 15배, 땅 면적의 15배가 될 때까지 건물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장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높게 줘서 자, 중심 지역은 당연히 대형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습니다. 자, 이런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토지를 A가 샀어요. 비싼 돈 주고 A가 사가지고 A의 평생 소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럼 A의 평생 소원이 뭘까요? 이런 빌딩 숲 사이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층 집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땅값 비싼데 여기다 2층 집 짓는 것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높은 건물 사이에 낮은 건물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이빨 빠진 것처럼 아주 보기가 싫어져요. 이거를
도시 경관을 침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심 지역에서는 이런 낮은 건물을 못 짓게 추가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용도지구를 고도지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낮은 거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최저고도지구라고 그래요. 저 최저고도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 그리고 최저 높이 40m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최저고도지구에서는 최저 높이에 미달되는 낮은 건물은 못 짓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최저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짓도록 함으로써 이 중심상업적이라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우리가 더 봐요. 자, 원폐율 90%니까 건물 꽉꽉 채워갖고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 이거 타다가 조금만 옆으로 넘어가면은 옮겨붙고 다 옮겨붙을 수 있죠. 그래서 건물 밀집 지역은 화재로부터 위험이 큰 곳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데 또 추가적으로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죠. 그럼 방화지구는 이름대로 뭐예요? 화재 예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건물 건축할 때 이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반드시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합니다. 즉 화재가 나도 쓰러지지 않는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런 화재로부터의 안전, 이거를 추가적으로 도모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예에서 이 중심 상업적이나 하나 용도 지역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해서 뭘 지정했어요?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다른 거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딱 뭐만 규제요? 구조만, 화재가 나도 쓰러지지 않게 내화 구조로 하세요. 추가적으로 규제하고요. 또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즉 증진시키기 위해서 뭘 지정했어요? 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중에서 뭐만 규제했어요? 높이만 규제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건물의 높이, 구조 같은 건축 제한을 통해서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 예에서 보듯이 방화지구, 고도지구 얼마든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필요하면은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용도지구를 얼마든지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지정을 할 수 있다. 오직 용도지구만. 좀 전에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하면은 용도지구만 됩니다. 자,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즉 행위 제한을 강화 동그라미 하거나 완화 동그라미 적용해서 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 주로 건축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이 건축 제한을 통해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지정에서 종류.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의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동그라미. 그 용도지구의 지정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역시 지정이 이꼴 뭐예요? 결정. 그럼 지정권자 이꼴 결정권자. 그래서 맨 앞에 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정권자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이 자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는 일단 법에서 규정하는 종류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다시 10개 중에서 대통령령에서 8개 용도지구는 세분이 또 들어갑니다. 나눠져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단순하게 물어봐요. 종류하고 세분.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종류하고 세분. 어떻게 보면은 이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종류하고 세분. 일단 법에서 규정하는 거 그 밑에 1번부터 10번까지 쫙 나오죠. 자, 하나씩 이름 봐요. 첫 번째 경관지구. 두 번째는 미관지구. 밑에 이제 고도지구도 있고요.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다음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마지막 게 제일 깁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이 5개 가지고 총 10개가 있어요. 자, 용도지구는 뭐 순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체계가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 법조문 순서대로 쭉 써는 건데, 자, 일단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 경미고 방방, 보시취 개특. 하여튼 10개 있어요. 경미고 방방, 보시취 개특. 자, 이렇게 10가지 용도지구가 법에서 규정하는 거고요. 자, 하나씩 목적 한번 봐요. 1번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 경관은 자연 경치를 얘기해요. 산 주변, 물가 주변, 이런 경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경관지구. 두 번째 미관지구는 미관 유지다 이렇게 써있죠. 미관이라는 말은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유지하자. 즉 건물의 외관을 좀 이쁘게 꾸미는 것을 미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뭐겠어요? 건물 높이 규제하죠. 최고 높이, 최저 높이, 높이를 규제하는 거고요. 그럼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 또 6번의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같은 쭉 옆에 보세요. 일정한 지역을 보존해요. 지역의 보호보존. 그럼 지역을 보존하니까 이름이 보존지구. 그리고 7번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서를 보호하자. 시설을 보호하니까 시설보호지구. 그래서 자, 용도지구는 이름만 알면은 목적들 그냥 나오는 거죠. 간단해요. 그런데 8번 취락지구 별표. 그럼 취락지구라는 거는 뭘까요? 취락지구. 자, 이 취락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취락이라는 말은 저 시골 같은데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마을을 뭐 부락이라는 말 들어봤죠? 법률 용어로는 취락. 영어로 얘기하면은 빌리지. 자, 빌리지 그 스페링 모르니까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마을을 취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락지구. 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쫙 밑줄. 자, 우리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존이에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묶어가지고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비도시. 그럼 녹지나 비도시 지역은 개발 목적이 아니고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입니다. 또는 그 옆에 개발제한구역 밑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 밑에 줄. 취락을 뭐한다? 정비. 취락을 정비는 재개발이죠.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주자 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취락지구인데, 자, 얘는 논점이 그 밑줄 근 거예요. 자, 무슨 지역이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개발제한구역. 자, 이런 데는 한마디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나 구역이죠. 이 자체적으로 개발 못해요. 재개발 같은 거 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 시골 같은데 그 오래된 낙후된 마을 재개발하고 이러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재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낙후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시골 같은데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취락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취락지구는 주거지역 같은데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주거지역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락지구는 자체적으로 재개발 등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녹지나 비도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 그러면 저 시골에 우리 동네 취락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겠다 해서 지정하니까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얼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취락지구, 취락을 정비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9번의 개발진흥지구.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인데, 뭐 이름대로 개발하려고 지정하죠. 그럼 얘도 주로 무슨 지역이냐? 비도시죠. 주로 비도시 지역에서 지정해요. 도시 지역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이걸 뭐 별도로 지정할 이유가 없어요. 비도시 지역이라도 일정한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데는 용도지역이 뭐겠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 못하죠. 그런데 설악산에 관광지 개발할 이유가 있죠. 그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뭘 지정할 수 있어요?
일부 토지의 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지정해서 그 토지는 관광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이라도 일정한 기능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얘는 이름대로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제한, 못 짓게 하겠다 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하죠. 그래서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 짜무춤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설 등의 특정설의 입지는 건축, 특정한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고요. 그러면 청소년 유해설, 술집, 모텔 이런 건물 못 짓게 하겠다고 얘기죠. 자, 이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인데 얘는 주로 어디서 지정하겠어요? 애들이 집에서 학교 다니는 통학로 이런데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해서 특정한 건물만 못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특정한 건물이 뭐예요? 청소년 유해설. 요거 특별히 제한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0번까지 봤는데 우리는 7번까지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근데 8번, 9번, 10번 얘들은 목적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취락지구는 마을을 정비한다 그랬죠. 무슨 지역이요? 녹지, 비도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 그 다음 비도시에도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싶어요. 이때는 개발진흥지구. 자, 이 청소년 유해설 같은 특정한 건물 못 짓게 하고 싶어요. 그때는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일단 10개가 있는데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이 중에서 8개 용도지구는 다시 세분됩니다. 즉 종류가 나눠져요. 그래서 먼저 이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에서 자연, 수변, 시가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세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관지구가 지정되는 건 없어요. 이 셋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셋 중에서 하나가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 미관지구도 3개 있어요.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 그럼 역시 얘도 그냥 미관지구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이 셋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고요. 자,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니까 2개.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최고 고도지구. 최저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최저 고도지구. 2개가 있고요. 방제지구 얘도 몇 년 전에 신설돼서 2개. 시가지하고 자연방제지구 2개가 있어요. 그 다음 보존지구. 자, 얘도 3개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그리고 중요 시설물, 생태계 보존지구. 자,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용도지구 중에서 3개씩 세분되는 게 3번 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시험에서 제일 잘 물어봐요. 자, 경관지구는 앞글자 그대로 따니까 자, 수, 시, 자수시. 미관지구는 중, 역, 일. 보존지구는 역, 중, 생. 이 3개씩 세분되는 게 비슷해가지고 제일 잘 물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는 자연, 수변, 일반 경관지구로 세분된다. 들리죠? 일반 경관 이런 거 없어요. 자수시. 아글자만 알아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요 3개 요걸 아글자 따고 그냥 외우세요. 경관은 자수시, 미관은 중역일, 보존은 역중생. 처음에는 어색해도 한 100번 하면은 익숙해져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뭐가 또 제일 중요한 거냐? 보존지구, 미관지구. 자, 미관지구는 좀 전에 뭐였어요? 중, 역, 일. 근데 보존지구는 역, 중, 생. 역자하고 중자가 또 다 나오죠. 그래서 이 2개는 뒤에 말도 알아야 돼요. 자, 미관지구는 중자가 중심지, 역자는 역사문화. 근데 보존지구는 역자가 역사문화, 환경. 자, 이것까지 더 붙게 돼요. 그래서 역사문화 보존지구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그 다음에 여기서 중자는 중요 시설물. 그래서 이 뒤에 말도 알아야 돼요. 미관지구, 보존지구. 이 맨날 바꿔갖고 제일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 3개,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는 시설을 보호하니까 4개. 학교, 공용, 항만, 공항시설 보호지구.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따니까 학공, 항공 네 가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음직한 군사시설 보호지구 이런 거 없습니다. 군사시설 보호지구는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보호지구는 딱 4개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자, 얘는 또 2개 있죠. 자연취락, 집단취락.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자, 얘가 무슨 기능으로 개발할지에 따라서 제일 많아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주산, 관복, 특 5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관, 미관, 고도, 방제, 보존, 시설보, 취락, 개발지능지구 8개요. 이 8개 용도지구는 작게는 2개, 많게는 5개 쫙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되니까 용도지구는 물어보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다? 단순하게 종류하고 세분 이거 물어보고요. 그럼 아주 고맙게도 세분 안 되는 용도지구가 2개가 있네요. 뭐 있어요? 방화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야, 얘들까지 세분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자, 아무튼 이 2개는 세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용도지구 중에서 대통령령에서 세분되지 않는 용도지구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하나 찾으면 되죠. 나머지는 다 세분됩니다. 자, 하나씩 보죠. 자, 먼저 경관지구는 앞글자 그대로 따면은 자, 수, 시. 자연은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 이게 한마디로 산 주변의 경치 보호하자 그 얘기죠. 우리 남산 주변에 뭐 한남동 이런데 산 주변의 경치 보호할 때는 자연경관. 그럼 수변경관은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수변이 뭐예요? 물가죠. 그래서 한강변 주변 같은 강가, 바닷가, 호숫가 이런 물가 주변의 경치 보호하겠다 하면은 수변. 시가지 경관지구는 뭐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미관지구 별표. 자, 미관지구는 3개. 중, 역, 일. 중심지.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미관 유지한다. 그럼 토지 이용도가 높다. 자,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상업. 그 중에서도 중심상업지역. 자, 이 중심상업지역이 그 도시의 얼굴이에요. 얼굴마다. 자, 우리 중국에서 6호라 그러죠. 서울로 관광 쇼핑하러 왔어요.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망우리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죠? 그런 데가 아니고 당연히 중심지, 명동이나 강남으로 관광이나 쇼핑하러 오니까 자, 이 지역들은 그 도시의 얼굴이에요. 건물도 좀 멋지게 꾸미고 그럴 필요가 있죠. 이때는 중심지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동그라미, 건축물의 미관 유지, 밑줄. 그 건물에다가 불국사 이렇게 하나 씁니다. 불국사 같은 건물의 미관을 유지하니까 뭐예요?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되고요. 일반 미관지구는 이외의 지역에서 미관 유지한대요. 그럼 이외의 지역에서 건물의 외관을 이쁘게 꾸밀 필요가 있다. 이거 주로 어딜까요? 우리 역세권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이제 햇맞이하러 저 정동진 이런 데 갔다 오셨어요? 됐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 기차 타고 저 지방에 놀러 갔다. 기차 딱 내려갖고 역사를 나오는 순간 첫인상이죠. 거지 같은 건물만 있으면 이미지 확 배려버리니까 역세권 같은데 좀 이쁘게 건물 짓자 하는 것이 일반 미관지구. 그 다음에 3번째 고도지구, 높이 규제하는데요. 최고고도지구는 환경, 경관을 보호, 과밀 방지를 위해서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최고 높이를 딱 정해놓고 이 최고 높이에 초과하는 높은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최고고도지구예요. 그래서 자, 최고, 여기서 고자는 무슨 고자요? 높을 거.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높은 거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로 어디겠어요? 공항 주변이죠. 비행장.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높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공항 주변은 다 뭐냐? 최고고도지구 딱 정해놓고 높은 건물 못 짓게 규제합니다. 거꾸로 그럼 최저. 자, 여기서 저자는 뭐예요? 낮은 거. 그러니까 이건 낮은 거 규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최저고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고도하고 경관 보호를 위해서 건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니까 역시 무슨 지역이야? 중심상업지역. 아까 얘 든 거죠. 중심상업지역 같은데 낮은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최저 높이 딱 정해놓고
최저 높이에 미달되는 낮은 건물을 못 짓게 한다 하는 것이 최저고도지구. 그래서 자, 이거 뭐를 규제하는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최고는 높은 거고 최저는 낮은 거. 그래서 다 고, 저 이 말에서 우리가 의미 다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방제지구. 자, 얘도 몇 년 전에 그 시가지가 하나 추가돼갖고 2개가 돼요. 그럼 시가지 방제지구가 신설된 이유가 뭘까요? 몇 년 전에 서울시 한복판이라도 산사태 나갖고 아파트 덮쳐갖고 사람 막 죽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 자, 건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시가지입니다. 시가지에서 시설 개선 및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방하자. 그럼 산사태 이런 거 안 나게 옹벽 같은 거 튼튼하게 개선하겠다. 그죠?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방.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에서 건축 제한 및 건물 못 짓게 건축 제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그럼 해안가는 태풍 피해, 하천가는 홍수 피해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을 못하게 하겠다. 그죠?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해요. 그럼 이 방제지구는 키워드가 뭐가 되겠어요? 뭐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는지 그게 핵심이다. 그죠? 그럼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한다? 틀리는 거예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그래서 시가지 할 때 시설 개선할 때 동그라미 치면 딱 맞추면 되죠. 뭐요? 시. 헷갈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방합니다. 넘겨보세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자, 보존지구 별표. 자, 보존지구 역시 3개. 역, 중, 생. 자, 역자, 역사문화 뭐까지 붙어야 돼요? 환장이 아니고 환경.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그래서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 동그라미, 지역의 보호, 보존 밑줄. 그 지역에다 경주 딱 씁니다. 경주. 그럼 경주 지역 자체를 보존하겠다. 이때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근데 경주에 있는 불국사 같은 개별 건물의 미관 유지하겠다. 그때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래서 이 2개가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제일 잘 물어봐요. 하여튼 얘는 미관지구니까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미관 유지. 얘는 보존지구니까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지역을 보존. 자, 그 말들이 키워드가 돼요. 지역을 보존하는지, 건물의 미관을 유지하는지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국방상 동그라미, 안보상 동그라미.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보존. 그럼 중요한 시설물을 보존하니까 말 그대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거기서 중요한 것의 의미는 국방상, 안보상. 그럼 국방상 중요한 거는 군사시설. 안보상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청와대 맞췄어요. 예. 요새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이런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보존하니까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시설보호지구는 4개 있죠. 학공, 항공. 뭐 읽어보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거만 봐요. 공용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 밑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럼 공용시설이라는 게 뭘까요? 공용시설. 거기서 의미는 청사 얘기해요. 관청이나 청사.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있죠. 세종시에. 거기가 딱 뭐냐? 공용시설 보호지구입니다. 또는 법원, 검찰청 이런 거 있죠. 그런 데도 다 공용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그 군사시설 보호지구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군사시설 보호지구. 그러면 군사시설을 보호하려면은 그 위에 뭐가 지정될까요?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그게 지정되는 거지 군사시설 보호지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별표. 자, 취락을 정비하는데요. 자연취락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점 밑줄. 녹지와 비도시 지역의 취락 정비. 그럼 우리 저 시골 같은 데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자연 취락. 그래서 이런 저 녹지나 비도시 시골의
취락을 정비한 다음에는 자연 취락이고요. 집단 취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밑줄.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 정비입니다. 우리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지정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해 주겠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도 집단 취락 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그 마을을 정비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요 두 개다 보니까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바꿔갖고.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 취락 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틀려요. 개발 제한 구역 개자 동그라미. 집단 취락 지구에 집자 동그라미. 글자 또 뭐예요? 개집. 개집.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자연 취락 지구 개자식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게 더 좋긴 좋은데 아무튼 개자식 이게 아니고 개집. 그 다음에 가로 8번 개발 지능지구. 자,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럼 이름에서 다 나오죠. 주거 개발은 주거 기능, 산업 유통 개발은 공업 유통 물류 기능, 관광 휴양 개발은 관광 휴양 기능, 복합 개발은 뭐겠어요? 복합이니까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으로 개발하자. 다 이름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거 특정 개발 지능지구. 얘는 떠오르는 거 없죠? 특정 개발 지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밑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니,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니까 이름 뭐예요? 특정 개발 지능지구. 그럼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 이외의 기능이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라. 응? 빨리 끝내라. 그 생각밖에는 없죠. 저 야구장 짓는다 이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저 시골 같은데 야구장 짓기 위해서 개발한다. 야구장은 주거, 공업, 유통물류 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겠다. 야구장 같은 거 지을 때는 뭐가 지정될 수 있다? 특정 개발 지능지구. 그래서 주산 관복 특. 그런데 얘는 논점이 많아요. 우리 나중에 이제 개발지능지구도 샅샅이 봐야 되는데, 개발지능지구 이거 우리 첫 시간에 나왔습니다. 기, 지, 개. 그 개자가 이거죠. 개발지능지구. 기지개 어디서 봤어요? 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주민은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 지, 개. 그 개자가 요거죠. 개발지능지구.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딱 요것만. 산업 유통개발지능지구. 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주민이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다?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중에서 딱 요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요것만큼은 주민이 입안해달라고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기까지 이제 세분되는 거 싹 훑어봤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종료하고 세 분. 저 뒤로 와서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문제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저 112페이지 가보세요. 그 밑에 예제 9번. 자, 세분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25의 기출인데 3번이 틀렸어요. 3번 봐요.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자, 3번이 틀렸죠. 자, 그럼 지역을 보존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지구예요? 보존지구. 보존지구죠.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그 말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보존이니까 보존지구구나. 틀렸어요. 그럼 맨 앞에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건 뭔지 몰라도 미관을 유지한다 이 말이 나와야죠. 미관지구니까. 그러면 3번 이게 정답인데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완전 쉬운 거죠. 역시. 그래서 맨날 비슷한 거예요. 역사문화 미관, 역사문화 환경보존. 이거 딱 바꿔갖고 띵 물어본 건데, 자, 지금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런 말들 이거 비슷하고 많죠. 이 말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법은 절대 내용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어려운 거다? 말, 법률 용어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름 같은 거.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절대 어렵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용도구역 이어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싹 훑어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물론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어려운 공법 배우시느라고 하여튼 가방 싸는 건 전국 1등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